몇 년 전 저희 친정에서 지방에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매매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모와의 사건 때문에 아직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일로 남편이랑도 싸우긴 했지만 지도 본인 엄마가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저희 친정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고 기죽어 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답시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들 길을 죽이게 만든 일이라는 걸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찰, 어머니는 교도관이셨죠. 두 분 다 착실히 직장 생활하셨고 별 다른 취미도 없이 오직 저와 제 여동생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써주셨던 너무나도 성실한 분들입니다. 퇴직하신 후에 좀 쉬실 법도 한데 공공근로 다니시고 일용직 알바도 다니시면서 참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으신 돈과 아버지 쪽 유산 일부,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아 건물을 하나 사신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한 3년 후쯤 부모님은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쪽에서 건물을 하나 매매하시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가 말도 안 되게 치솟지 않았을 때였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지방이긴 했지만 호재가 있는 동네였고 그 근방으로 택지 지구가 형성될 계획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웬만하면 바로 매매를 하시려고 돈까지 싹 준비를 해두신 상태였죠. 저랑 남편이 부모님 임장에 같이 몇 번 동행한 적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도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신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사돈이 건물주라니 영광이라 하시며 농담 섞인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입을 대빨 내밀며 요즘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불안정한데 지금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똥값이라도 되어버리면 어쩌시려고? 평생 모아오신 돈이라면서 거기다 사돈 어르신 유산까지 미리 땡겨 쓰신다고? 아이고, 친정 부모님도 잘 알아보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요새 다들 재테크에서 돈 불리는데요 뭐. 아서라 아서. 나는 지금이라도 관두셨으면 좋겠다. 그냥 현금 잘 가지고 계시면 은행에서 이자 따박따박 받고 편하게 사실 텐데 공무원 연금도 있으시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리 있으시대? 돈 욕심이라뇨. 건물주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도 깎아주고 그러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고 하니 대뜸 돈 욕심이 많다 어쩐다 입을 대는 시어머니에게 또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꽤나 저를 속상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시작한다고 허례허식 없이 딱 결혼 반지만 맞추고 다른 거 모두 생략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결혼 직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시더니 예단비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댁 어르신들께 면이 안 선다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있는 돈 다 털어서 신혼집이랑 가구에 몰빵했고 여윳돈 하나 없는 거 아시면서 저렇게 요구하시는 건 저희 친정에 대놓고 돈을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웠고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네요. 그래서 파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단비 1,000만 원에 대한 고집이 상당하시더군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서 예단비를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대신 예물이랑 꾸민비도 정식으로 다 받아야겠다며 시어머니께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며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양쪽 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결혼한 건데 결혼 직전에 말 바꿔서 대뜸 1,0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게요. 그게 힌트였는지 아무튼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그놈의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남들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명품백을 선물로 준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달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님 지어내신 건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잘도 하시더군요. 듣다 못해 저도 다들 돈이 많은가 봐요. 저희도 돈이 많으면 시댁에 몇백씩 턱턱 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시댁에서 도움 1절 안 받고 독립한 거라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제 친구는 보니까 시댁에서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이면 월세 내는 개념으로 100씩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어머님이 그 이후로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 일절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참 많았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한테 별로 정이 없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개혼이고 장남이라 며느리에 대한 환상도 깊으실 텐데 저 같은 평범한 며느리가 눈에 안 차실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보다 연봉도 더 높고 친정도 훨씬 잘 사는데 어머님은 아들 가졌다는 부심이 엄청나신지 참 저에게 끊임없이 많이도 바라시더군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한테 용돈도 1절 안 받으시려 하고 되려 무슨 기념일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턱턱 내주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장녀라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주시려고는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저랑 남편 둘 다 전문직이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양가 재산이 좀 차이가 있었죠. 저희 친정은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도 시세로 치면 25에서 3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비교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 사고방식까진 어르신이니 어쩌겠어요. 들이박을 생각은 안 하고 애써 내내 하면서 웃고 맞춰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셨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기에 다른 감정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셨고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는 것에 좋은 소리 안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전화를 거셔서는 친정에서 건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아가 지금 사돈께서 4층을 사신다고 했나? 네, 4층 정도가 딱 예산에 맞아요. 5층짜리도 얼추 가격이 맞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골목 안쪽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요. 그 동네 주소 좀 내게 보내주겠니? 네? 주소는 왜 물으세요? 아니, 사돈께서 건물을 사신다는데 나도 좀 궁금하잖니. 나 아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30년 동안 부동산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라면 저희 친정 주변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많아요. 저희 친정아빠도 공부 많이 하셨고요. 어머님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애써 둘러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동네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뒤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너 혹시 너희 시어머니께 부동산 사장님 번호 알려드렸니?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경기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이 시부모님이라면서 우리 사돈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대. 아니, 그건 좀 너무 오지랖 아니니? 뭐라고? 아니, 무슨 그런 전화를... 내가 나쁘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좌우지간 무슨 사돈에서 건물 사는 것까지 참견하고 그러신다니? 나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네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니, 며느리네가 건물을 사는데 사돈된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잘 좀 부탁드립사 인사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관심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제가 친정 부모님이라도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부동산 거래까지 왜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어떻게 안 쓰니? 우리 아들네 장인 장모일인데? 아무튼 안 사돈 말씀은 알겠다.
그래, 이제 부동산엔 전화하지 않을 테니 그림 말씀드려라. 그렇게 기분 언짢으신 티를 확 내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정말 제가 다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시댁에 본인이 잘 얘기하겠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머님 잠깐의 오지랖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거셔서는 이번 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건물 매매 전에 본인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대요. 황당해서 저한테 대신 말하시라 했더니 아니, 사돈댁에서 땅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받으실 거면 그냥 이번에 땅을 전부 다 팔고 빚을 내지 않으시는 게 낫잖아.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낫더라. 대출 그거 이자도 다달이 나가고 재수없게 건물 땅값이라도 내려가면 그거 전부 다 니네 손해잖니. 그게 왜 저희 손해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걱정하실 거 없으시대도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그쪽에 주택단지 들어서잖아. 그냥 5층으로 사시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거든? 거기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실이 없을 거야. 그냥 사시는 김에 5층으로 하시라고 해. 아니다. 내가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다과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출근하는 날이라 대동할 수 없었고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도 엄청 황당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 댁으로 운전을 해서 오셨대요. 그러고는 사부인, 사시겠다고 받으신 그 건물들 말이에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그쪽 방면으로 잘 아는 내 지인 대동에서 다음 주쯤 가볼까 하는데 사부인은 어떠세요? 네? 아니 저희끼리 다 얘기가 끝났고 다음 주에 계약금 넣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건물을 벌써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새아가 말로는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자식들한테 모든 진행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는 없죠. 이건 저희 일인데 사돈께서도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두루두루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도 계약하실 때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부인은 먼 걸음 괜히 힘들게 나서지 마시고 저희 생각하시는 마음은 감사하게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라고 친정엄마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셨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건물 얘기를 꺼내며 말꼬리를 잡으셨다더군요. 4층은 아닌 것 같아요. 월세가 다 돈인데 기왕 하실 거 5층짜리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정리할 땅이 더 있으시다던데 뭐하러 그건 두시고 대출을 더 받으려 하시나요? 굳이 빚을 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빚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뭐라 설명을 하시려 했죠.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대출을 받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애써 친절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그러면 대출을 아예 받지 말고 다른 건물을 하시라는 둥, 사부인께서는 돈 끌어올 데가 없으시냐는 둥 선에 넘는 오지랖을 또 펼치셨다더군요. 듣다 못해 친정엄마가 언짢은 티를 확 내시니 시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뜨셨다던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이 계약할 부동산에 아침부터 찾아오셨더라고요. 떡하니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는 건물을 보고 싶다고 사장님한테 갑질하듯 부탁하셨다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은데 좀 깎아주실 수 없냐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리다 가셨대요. 그러더니 계약하는 날 또 찾아오셔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다른 건물을 더 보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고 경기도로 다시 알아보시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계약을 무산시키려 하셨다네요.
참다 못한 친정아빠가 이제 관심을 사양하겠다고 자꾸 이러실 거면 사위 불러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며 돌아서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부부 전화기에 그야말로 불이 났었죠.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사부인이 그렇게 예의 없고 염치가 없을 수 있냐. 왜 사돈이 건물 사는 데까지 따라와서 간섭을 하고 있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기분이 나쁘신지 가족끼리 큰 계약하는데 신경 써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사돈을 그렇게 대하냐며 너무 실망했다고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군요. 그러고는 시댁에 당장 건너오라고 저더러 큰 소리를 내시길래 저도 아예 들이박아 버리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셔서는 아니, 너희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시다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 부모님이 사는 건물인데 내가 아들 가진 입장에서 어찌 간섭을 안 할 수 있다니? 은행에 3억이나 대출을 내신다는데 내가 그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거 다 우리 아들 빚이 될 텐데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아들 걱정에 그러셨던 겁니다. 워낙에 보수적이라 할부도 안 하고 사셨던 분이라 이해는 가더군요. 3억이라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셨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매매가가 30억인데 대출 3억은 약과다. 다른 사람들은 70% 이상 대출받고 들어간다. 그래도 오른 집값만큼 이익 보고 나온다. 차분하게 말씀드려도 계속 흥분하시길래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아니, 손해를 봐도 저희 부모님이 손해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장여자니? 그러면 그 건물도 결국은 우리 아들 명의가 될 텐데 내가 어미 된 자로서 어떻게 간섭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어머, 어머님. 물려받으면 저랑 제 동생이 물려받지 왜 가만히 있던 남의 집 아들이 그 건물을 물려받아요? 너무 황당하네요.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동생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 재산인데 그걸 왜 저희 자매 건너뛰고 사위에 연결을 하세요? 예, 다 그런 거야. 그런 큰 재산 명의를 누가 여자 걸로 하니? 다 남편 이름으로 받지. 내 주변 보면 다 그래. 장녀면 사위가 처가 재산 다 받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제가 미친 듯이 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저기 우리 골목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해서 지 처가 아파트 받았다던데 내 친구도 사위한테 증여해줄 생각하고 있던데 뭘. 아, 그래요? 그 슈퍼가 어딘데요? 그리고 그 친구분은 누구신데요? 아, 그 며느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던 그 친구분 맞으시죠? 뭐? 아, 그래. 그 친구 맞다. 왜? 그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제 핸드폰을 내밀며 어머님께 전화번호를 요구하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며 저더러 미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끝까지 전화번호를 받아낼 기세로 어머님 폰을 뺏으려 하자 어머님이 급기야 안방으로 도망가시며 문을 잠그시더군요. 저는 안방 문에 대고 소리치며 저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골목 슈퍼집 갑니다.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 건물 어머님 말씀대로 매매할게요. 아셨죠? 하고 현관을 나서니 어머님이 뒤늦게 따라 나서시며 백지장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말리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슈퍼로 갔습니다.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계속 제 팔을 붙잡고 나가려 하시고 슈퍼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제가 무슨 컴플레인이라도 걸러온 줄 아시고 긴장을 하시더군요. 제가 여쭙죠.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드님 계시죠? 아드님이 이번에 장인 장모님한테 아파트 물려받으셨나요? 제가 당돌하게 여쭙자 사장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입을 강제로 막으려 들길래 제가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시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걸 제 남편 건물 될 것처럼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처가 유산은 다 사위 거라면서 이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길래 확인 좀 하러 왔어요. 맞으면 어머님께 사과 드리려고요. 라고 했더니 슈퍼집 아주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에그 왜 그래? 집안 싸움에 왜 애먼 우리까지 끼어들게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은 처갓집 덕본 적도 없는데 괜히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라고 호통을 치시니 어머님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시고는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서 망신을 줘야겠냐며 나중에는 엉엉 우시더군요. 뒤늦게 시아버지도 상황을 아시고는 시어머니를 타박하셨고 남편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동네 망신을 들을 필요가 있었냐면서 저에게 슬그머니 원망을 하려 하길래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고 앉아있냐고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하니 바로 꼬리 내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졸지에 사돈댁 건물 탐낸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결국 2년 뒤에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과 거의 연락 안 했고 구정이랑 추석 때만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주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미친년처럼 물고 늘어질 줄 모르셨나 본데 저도 미치면 끝장 보거든요. 어머님이 선만 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로 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렇게 슈퍼 가서 난리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은 절대로 본인 잘못 인정 안 하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속 함부로 대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앞뒤 안 가리고 아들부터 챙기려 하는 어머님의 입속이 정말 개탄스럽더군요. 원래 그러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정도껏 하셨어야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시댁 갑질에 참고 산 것에 비하면 사이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속 시원하네요.